이재명이가 6.3 부정선거 터지고 G7 갔어요. 그 다음에 7월 초반에 또 부정선 이슈가 꺼지지 않으니까 나토 간다고 갔습니다. 이재명 보면은 지가 정권 탈취하고 난 다음에 나토 안 갔어요. 왜 지가 셀 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에 있으면은 먹을 게 욕밖에 없어요. 근저당으로 욕 먹죠. 부정선거로 이재명 기어 나와라 내려와라 그러고 있죠. 코스피도 지금 뭐 빠찡코 시장이 돼버렸죠. 환율 뭐 작살 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재명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국내에. 근데 유일하게 거들먹거리는 게 개딸들한테 나 잘하고 있지 이 정도인데 이제는 선명성 싸움에서도 정청래한테 뒤지고 있어.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게 뭐 해로 하는 것밖에 없죠. 미국 가고 남미 가는데 제가 오늘 왜 제목을 이재명이가 이제 개망신 당했다 했냐면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림자도 못 봤어요. JD 벤스 부통령이랑 커피 한 잔도 못 했습니다. 지금 브라질 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마르코 루비오 전 국무장관도 못 만나. 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랑 사전에 조율된 어떤 국가 정상급 단위의 이런 걸 아예 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약속을. 급조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미국의 AI 기업들과 원래 잘하고 있었어요. 파트너십을. 원래 MOU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밥숟가락 얹고 그 사진 한번 찍으러 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는 젠슨 황, 이재용, 최태원이 사진 찍는 곳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라. 너가 1초라도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위험하거든.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AI를 억누르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로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인텔 이런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랑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반기업 친중이 묻어버리면 악재 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길수록 국익에 저하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보세요. 이재명 악재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수 전산 조작 포착되다. 이재명이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했다. 그죠? 리얼미터상 지금 최저치로 내려왔거든요. 이재명 지지율이. 민주당 그 내부로 또 상황 봤을 때에는 친청계 최고위원 전원 생존했죠. 이재명 공소 취소 밀던 박성준 이건태 탈락했죠. 뭐 되는 게 없어요. 이재명이는. 그 다음에 이성윤이는 친청계거든요. 정청래 라인. 근데 얘가 최근에 예비 경선에서 말실수를 했는데 2030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권 재창출이 맞는 말이잖아. 지금 현 정권을 민주당 정권으로 인정한다면. 근데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성윤이는. 그래서 아차차 말실수했습니다 이러는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라. 이재명이는 자기들의 적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친청계에서. 이런 웃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 김민석 당대표 뽑아달라고 딱 찍었는데 정청래가 그 사이를 그냥 이제 막 어깨빵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이 영상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금 난리 났어요. 최근에 예비 경선에서 김민석이가 어떤 사람한테 악수하려고 딱 손 내밀었는데 정청래가 이 동영상 보시면 진짜 어깨빵 팍 치고 그냥 들어갑니다. 사이로. 이게 이재명이를 정청래가 얼마나 개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게다가 지들끼리 최근에 싸우다가 신천지 이슈가 이거 진짜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수사까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이 뭐 사이비 정당이다 했는데 이제는 신천지가 진짜 민주당이 가입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김민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아수라장으로 가고 있다. 그죠? 되는 게 없어. 그 박선원이도 지금 정청래를 몰아내야 되니까 이재명 편이거든요. 신천지 개입 제보 녹취까지 있다라면서 막 계약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뭐 강제노동 때문에 관세 때리고 뭐 환율 관찰 대선국 지위 유지하고 그러면서 요약하면 뭐예요? 이재명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구간에 벌써 들어온 거야. 환율 이재명 때문이다. 코스피 왜 빠친코야? 이재명 때문이다. 그죠? 또 보면은 유가 왜 이래? 이재명 때문이다. 난리가 나는 거야. 민주당 분열 왜 이래? 이재명이가 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다 이재명 때문에. 부정선거 뭐야 이거?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할 수 있는 거는 해외로 가는 건데 뭐 AI 뭐 이런 추장들 불러와가지고 뭐 쇼하는데 저는 이재명이가 해외 나가면은 뭘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이 구두를 봅니다. 딱 서는데 젠슨 황이랑 샘 알트먼이 키가 좀 단신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도 키가 원래 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커 보이려고 구두를 굉장히 높은 걸 신었더라고요. 제가 젠슨 황 신발이랑 좀 비교해봤는데 젠슨 황이랑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존감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이런 걸 안 신어. 높이를 좀 비교해봤거든요. 젠슨 황 같은 경우는 단신인데 간단하거든. 그냥 딱 단화를 신어. 근데 이재명의 구두를 보면은 이건 구두가 아니고 그냥 뭐랄까 더블 벽돌 정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던지면 사람 죽어요. 맞으면.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이가 다시 한번 사고를 쳤다. G7에서도 보면은 이 높이 차이 봐봐 이거. 야. 실제 키는 요 정도면 김혜경이랑 비슷한 급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어쨌든 해외 나가서 또 저런 짓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요번에 뭐 맥주 때리고 그다음에 햄버거 같이 먹고 젠슨 황이랑 뭐 저기 네이버 회장이나 저 SK 회장 삼성 회장이나 저러면서 이미지 쇼 하는데 이재명이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벌써 뭐 9,500억 달러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이 미국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고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다 헛소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난 1년간 얼마나 개별적으로 노력을 잘해서 미국의 AI 기업들과 계약
계약을 맺어왔는지 그 흐름을 알면은 요번 자리는 이 빌런이 꼽사리를 껴가지고 개파 찐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젠슨 황이 자선사가 아닙니까? 젠슨 황이 미국에 깐부치킨 없사고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 먹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아니고서는 안 될 정도로 이 두 기업의 위상과 경쟁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점에 저기에 갔을 뿐이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HBM 대역폭 메모리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든 마이크로닉든 AMD건 삼성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맺을 계약을 그냥 한 겁니다. 보세요. 왜 이재명이 끼면 왜 이게 악재냐면은 로이터가 얼마 전에 이재명을 왜 때렸죠? 카지노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삼전리스 레버리지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왜 저런 말 하겠어요? 저기 앉아있는 빌런이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털어가지고 무슨 국민 배당을 얘기하지 않나? 호남에다가 저 투자라고 하지 않나? 게다가 그 두 기업이 돈을 좀 번다고 ETF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벌 때도 몇 배, 손해 벌 때도 두세 배 해가지고 막 등락이 막 빠친것처럼 해버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낄수록 이거 안 된다. 로이터도 때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때리고 블룸버그도 때리고 또 뭡니까? 이 블룸버그 파이낸스 타임스 다 뭐 이재명 때리잖아요. 이거 그 디비덴드가 뭐냐면은 김용범이 말한 국민배당금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강경화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김정관이 장관이 미국에 가고 저런 일이 왜 있어요? 한미 관계가 작살났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재명 때릴 때 친중이라 했잖아요. 친중 사회주의 좌빨 정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왜 떠요? 여러 요소가 있죠. AI 붐, 엔비디아가 원해. 다 오케이. 근데 근본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AI를 혐오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안에서 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이 80년대 왜 컸습니까?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완전 작살내줬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틈에 확 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삼성이 왜 컸어요? 위기에서. 내려가다가 왜 올라갔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화웨이를 갖다가 엄청나게 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경영진 체포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매출 떨어지고. 그러면서 삼성이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돈만 보면은 중국 기업들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SK하이닉스 너무나 훌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랑 같이 간다. 그 어떤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기업 친중 이재명이가 묻으면은 시장에서 동요하는 거고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야 한국 정부랑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말 한마디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저런 거 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맥주 때리고 햄버거 먹을 때 아닙니다. 저게 지금. 젠슨왕도 아마 굉장히 좀 구토가 올랐을 거야. 아마 앞에서. 사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역하지만 잠깐만 보십시오. 저 햄버거를 저렇게 먹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 꾸겨 넣더라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맥주를 앞에 젠슨왕이 있거든요. 햄버거를 든 손으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젠슨왕한테. 저 미국에서 저렇게 식사하면은 문명인 취급 못 받으면 누가 저렇게 햄버거를 먹습니까? 다시 팩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이 살벌하게 싸우고 있고 시진핑이가 곧 미국에 방문할 건데 9월달에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뭐 짜장면 먹으려고 불렀겠어요? 중국이 미국 AI 탈취 그만하라고 경고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벌하게 싸우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Q1 키미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클로드 성능까지도 지금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만든 AI 챗봇이죠. 저 클로드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보시면 자본력이죠. 미국은 지금 자본력을 쏟아붓고 중국이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는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AI 팩토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한국 기업들과 연합을 맺도록 거기에서도 부족하니까 이게 안보 전략 자산이 됐기 때문에 AI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AI 기업들이 이제 지분 확보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적 수혜가 함께 가는 이슈라는 거예요. AI 성장이라는 게. 근데 저기에 친중 반기업의 상징인 이재명이 붙어버리면은 큰일 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정 회장이나 최태현 회장이라면은 젠슨왕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TSMC의 그 파운드리 비중을 삼성이 지금 따라잡아야 돼. 지금 TSMC가 전 세계 80% 잡고 있잖아. 그래서 삼성이 그걸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주를 미국 기업들로부터 더 따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아주 예민한 영업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옆에 빌런이 햄버거 저렇게 때리고 있으면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빨리 꺼져라겠지 속마음이. 저런 얘기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이 엔비디아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취급이 되는 AMD한테도 공급을 해요. HBM4 메모리를. 그런데 그런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을 젠슨왕이 삐지지 않도록 잘 또 설득을 하고 그런 예민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런 미친 작자가 저기 끼면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런 살벌한 몇백 조가 오가는 얘기인데 저게. 그래서 결론은 1초라도 없어주는 것이 국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니까 바로 지금 브라질 갔죠. 오늘 브라질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이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고요. 트럼프 2028 모자 쓰고 나 세 번째 출마한다. 2016년에도 내가 이겼고 2020년에도 내가 이겼고 2024년에도 내가 이겼고 한 번 더 출마하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으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난 나에게는 레임덕 따윈 없다라는 걸 위해서 선전용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부정선거를 다 까발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한번 임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뭐 그런 법적 근거를 뭐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헌을 해서라도 한번 하겠다라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안목에는 이재명 따윈은 없습니다. 만날 시간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없애고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그죠? 우편 투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자 투표 없애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선거 개혁의 정확한 방향인데 이재명이는 오히려 미국에 가서 뭐라 해야겠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좀 더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 투표를 하자. 저게 바로 이재명이 미국 간 진짜입니다. 젠슨 황이랑 사진 찍은 건 뭐다? 지지율 꼬라박고 있는데 할 건 없고 일단 가보자. 두 번째는 뭐다? 전자투표.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인 부정선거, 재선거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전자투표 폐지,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인간은 미국 가가지고 전자투표 얘기합니다. 시진핑이랑 같은 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에 깐부회동 전후로 깐부회동 전부터도 뭐 파트너십이 있었고 깐부회동 이후로 그냥 독자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과의 연줄을 만들어놨어요. 정부와의 연줄, 기업과의 연줄. 그래서 이재명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죠. 이미 지난달입니다. 초반에 엔비디아와 HBM4 파운드리를 논의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미팅이다. 그러니까 TSMC보다도 더 우리가 경쟁력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선전을 이미 지난달에 했고요. HBM4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용 고대폭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SK하이닉스랑 그 엔비디아가 HBM을 많이 계약을 해놨는데 3분의 2는 SK하이닉스에게 물량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삼성이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물량을 조금 더 확보했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는 게 AI 팩토리. 그 다음에 또 보면은 HBM 메모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이 그록3 그죠? 그록3의 언어 처리 장치도 삼성이 만들게 하겠다라고 젠슨 황이 발표했습니다. 다 이재명이랑 상관없어요. 지난 3월이죠. 이건 지난 6월입니다. 엔비디아와 HBM4 파운드리 논의를 하든 HBM 메모리 얘기를 하든 그 다음에 LPU 얘기를 하든 간에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삼성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번에 9,500억 달러 MOU 체결도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저 신뢰 바탕 위에서 하는 거니까. AMD라고 하는 엔비디아에서 세계 2위 AI 가속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로 선택했어요. 이것도 이재명이랑 상관없어요. 7월 24일 발표입니다. 차세대 AI 인프라 플랫폼 헬리오스 양산을 공식화한다. 여기에 HBM4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삼성전자에게 공급을 맡기겠다. 저것도 이재용의 공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AMD뿐만 아니라 엔트로픽에도 삼성이 들어간다. AI 칩 생산 논의를 들어간다. 파운드리 제조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 잘 나가죠, 그죠? 전부 다 고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공입니다. 이재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엔트로픽이 워낙 뜨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미리 점 찍고 몇 달 전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몇 조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의 결과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잘 성장해야 거기에 들어가는 파운드리랑 메모리로 삼성이 돈을 벌고 엔비디아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그 다음에 AI 공장을 삼성이 돌릴 때에도 인공지능 공장을 돌릴 때에도 다 혜택을 봅니다. 공생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도 커야 삼성이라는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분량도 늘려나기 때문에 엔트로픽이라는 삼성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다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공장을 구축을 하는 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공장이 뭐죠? 쉽게 말하면 신발 공장 신발을 만드는 거고 인공지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AI를 통해서 각 산업 현장에서 그 다음에 수요 현장에서 필요한 뭐 리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면 의료라든가 그래서 딱 맞춤으로 AI 서비스가 필요한 그 서비스를 만들어낸 게 바로 AI 팩토리인데 이거를 만드는 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젠슨 황이 이미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HBM4 양보 없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물량을 3분의 2를 이미 지난 1월 달에 확보를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다 비슷한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SKT도 엔비디아의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옴니버스로 활용해서 SK하이닉스 팹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장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칩으로 돈을 벌지만 또 역으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SKT가 SK 공장을 지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더욱더 정확한 공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생태계입니다. AI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기업붐입니다. 그 기업붐이 만들어낸 코스피 현상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삼성전자의 기술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줬죠? SK하이닉스의 기술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줬죠? 적재적소에 투자하는데 이재명이 어떤 도움을 줬죠? 노란봉투법으로 시장만 교란시킬 뿐입니다. 그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어떠한 불신을 줬죠? 한국 시장 불신을 줬습니다. 언제든지 한국 정부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배를 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도둑놈이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시장 교란 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미국 간 이유는 전자투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망해가는 국내 정치, 본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 그죠? 그마저도 그 현장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AI 전쟁과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이재명의 존재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